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경찰의 인프라 중에서 경찰의 각종 이 평가와 그리고 경찰의 뭐 예산이라든가 법률과 같은 경찰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제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성과평가 제도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의 업무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경찰청뿐만이 아니라 정부 조직이라 그러면 어떤 부서든 간에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다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각종 정책이라든가 뭐 재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종 자체평가라든가 특정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내에서도요, 경찰의 그동안 각종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포함을 해가지고 연간 총 3회 이상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소위 말하는 치안종합성과평가라는 거를 이러한 이 평가 항목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서는 결국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그렇죠. 바로 각종 경찰의 정책이라든가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는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각종 이 경찰의 공공 서비스의 이 혜택, 이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조직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결과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일종의 효율성만을 택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범죄자를 그리고 더 많은 단속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실적을 올리는 것만이 목적이겠는데, 그게 아니라 경찰이 하고자 하는, 즉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국민들이 치안 체감도를 높게, 국민들이 안전하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하고자 하는 현재 예산과 현재 인력과 현재 조직으로 이러한 각종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은 한 결과, 그러한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그 결과로서 시민들이 정말로 투자된 예산, 인력, 조직에 맞게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치안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라든가 그 예산이라든가 그 인원이 어느 정도로 어떠한 목표치를 이상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100% 인풋한 거에 비해서 100% 아웃풋으로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그야말로 가장 우수한 성과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 경찰에서도 가장 최우선적인 국정과제, 즉 민생 치안과 또 경찰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주의나 아니면 법 집행 권한에 있어서 아주 이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과도한 권력 집중을 최대한 분산을 시켜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로 평가를 해본 결과,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청 조직이 이러한 내부 내지는 외부 평가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기관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 국정 과제들, 예를 들어서 경찰한테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가 우리가 학기 초에 봤었던 경찰 개혁이라든가 이러한 과제들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정 평가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치안 종합 성과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 조직 또는 경찰관 개인의 개인 성과가 정말로 우수하고 이게 시민들한테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 평가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에서는 일종의 앞서 말씀드린 정부 업무 평가 말고도 다양한 부서 평가, 예를 들어서 각 해당 부서에 맞춰 가지고서는 기본 업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이 조직 지휘관이 어떠한 형태의 성과를 내는가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해당 일선서에서는, 그렇죠, 그 해당 일선서가 올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거기에 맞춰서 성과평가나 치안 만족도 조사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경찰 부대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개인 평가까지 확대를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여도라든가 조직에 대한 평가로 확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평가를 해본 결과 실제 경찰 조직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본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떠한 치안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진짜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치안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서 그러한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하게 되고, 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경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일관적인 경찰의 치안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경찰 본부에서의 각각의 부서평가 단위, 또 지방청 단위에서의 있는 성과평가 단위, 그리고 종합적인 종합성과, 이러한 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 정말로 경찰이 목표를 하고 있는 게 달성됐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위가 나오고, 순위에 맞춰서 그만큼 포상을 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더 독려를 하거나 거기에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더 예산이나 인력이나 조직을 지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실제 성과평가를 통해서 해보니까 현재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각종 지표들, 특히 민생 치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안정이라든가 현장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분야에서 일종의 이 과도한 상호 간의 경쟁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즉 자기 부서라든가 자기 청이라든가 자기 조직이 목표로 했었던 거를 정말로 절대평가치를 달성을 했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결국은 이를 통해서 경찰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옳은 방향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현장 최일선 부서에, 예를 들어서 수사권과 관련돼서 담당하고 있는 것, 또 경찰 조직과 관련돼서는 그렇죠, 자치경찰을 포함을 해가지고 경찰대 개혁이라든가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애초에 목표로 삼고 있었던 거를 정말로 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순차적으로 구성을 해서 각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평가, 각종 이 분석,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경찰청, 경찰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공공의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결과 이거를 직접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국민들한테 정말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안전한지에 대한 치안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결과 계속해서 치안 만족도, 경찰에 대한 만족도, 우리 사회에 대한 안전 체감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제도 역시 중요한 경찰의 인프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봤었던 경찰의 조직, 경찰의 인력, 경찰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더불어 경찰의 아주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찰의 예산과 경찰의 각종 법령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경찰은요, 경찰 예산을 통해서 경찰관, 즉 경찰 인력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각종 경찰 조직이라든가 경찰 장비라든가 각종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법력을 입법활동을 통해서 법률 개정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즉 다양한 활동에서 사실상 예산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 예산이 그 국가 내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도 그 나라의 이 체감 치안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경찰의 예산은 약 11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11조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1조 정도 되는 이 경찰 예산 중에서 실제 정부 예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전체 이 경찰 예산 중에서, 즉 정부 예산 중에서 퍼센테이지로는 약 한 3.3%에서 3.5% 내외를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결국 전체 정부 예산 중에서 약 3%에서 3.5% 정도를 치안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즉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구축에 항상성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가지고 있는 치안 환경이 가면 갈수록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배정받은 이 정부 예산, 즉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곳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이를 배치하는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예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또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핵심적으로 경찰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이 경찰과 국가수에서 합동으로 감식할 수 있는 법과 감정센터를 구축한다라든가 또 사이버상으로 악성 코드라든가 불법 자료를 검색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확보를 한다라든가 그 외에 112 신고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실종자 수색을 하기 위해서 치안 분야의 드론을 활용하는 등 이렇게 새로운 치안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경찰 치안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진술 녹음제나 아니면 유치장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성평등이나 인권 영향 평가와 같은 제도에도 치안 예산을 새롭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관이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 소위 말하는 경찰의 사기 진작과 복지 혜택을 증가하기 위해서 각 지역 경찰 관서 내에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각종 육아, 건강,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 그 외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복지 분야와 이러한 경찰 직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곳에 경찰 예산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도 하지만 일단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경찰의 이 법령이 제대로 정비가 되고 역시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경찰 법령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빠른 속도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가야지만 소위 말해서 법령을 계속해서 새롭게 제정하거나 새롭게 개정해야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치안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있는 중요한 사안들 또 그 외에도 이 총폭화약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또 경찰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해서 근속 승진의 대상자를 기존의 30%에서 40%로 확보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 대우 공무원의 선발 시기라든가 또 적극 행정을 했었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이 경찰 공무원을 보호하는 이러한 각종 법령들도 새롭게 개정하면서 경찰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회의를 월 1회에 개최하던 것을 월 2회 이상 해서 연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한 25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19년도에 이 주요한 법령 개정 사항들을 보면은 이 앞서서 얘기했었던 다양한 법률적인 지원 말고도 뭐 경비법이라든가 화염병 처벌법이라든가 경찰 공무원법, 총포 화양유법, 도로교통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경찰 조직이나 인사와 관련해서 경찰위원회 또 경찰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규정이라든가 각종 규칙들을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법률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 인프라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저변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러한 치안 분야의 R&D, 즉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 치안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안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토대, 이러한 역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뭐 인공지능 AI라든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뭐 기타 AR, VR과 같은 가상현실이나 아니면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일상 현실 사회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신기술 또 신기술이 늘어나는 것만큼 생활도 윤택해지지만 이러한 신기술에 의한 범죄나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결국 이러한 신기술이 우리 생활에 주는 혜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주는 악영향, 이러한 범죄라든가 사건, 사고, 이러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에 혹시라도 노출될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내지는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빠르게 진압을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력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이 경찰의 이 업무라고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이러한 각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술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안 분야의 각종 연구 개발에 빨리 적용을 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술, 치안 분야에서 쓸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각종 국민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뭐 과학수사를 포함해서 우리 생활 전반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거의 대부분 정보통신 ICT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도로교통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매년 이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이 치안 분야의 이 ICT 기반 기술력들을 증강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교통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요즘은 사람들이 실종됐었을 때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드론을 포함한 이 구조 요청자에 대한 정밀한 위치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 사람의 GPS나 아니면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되니까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맞춰서 각종 교통 운행 체계라든가 각종 교통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관련해서 교통경찰 활동들은 어떻게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 개발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제안한 것, 또 경찰이 현장에서 의견을 반영한 것, 또 전문가 집단에서 그동안의 연구 개발 성과를 치안 분야에 다시 투입을 할 만한 이러한 기술력들을 함께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약 60억 규모 정도로 해서 아주 중요한 기술력들을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폴리스랩 즉 경찰의 연구, 경찰 활동에 대한 각종 연구 개발 신기술로 예를 들어서 이 순찰차에 드론 스테이션을 달아서 이제 사건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이러한 현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고요. 또 간단한 버튼 도장만으로 해서 접이식 방검 방패 그래서 이 평상시에 휴대는 간편하다가 현장에서 긴급하게 활용을 할 때는 버튼 하나만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서 갑자기 있을지 모르는 어떤 위협 환경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접이식 방검 방패라든가 그 외에도 스마트폰이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이 온라인 기반으로 이 ICT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력들이 많이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또 내지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지문을 스캔을 하고 이러한 지문을 통해서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한다라거나 이러한 기술력들을 함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떤 게 이제는 손쉽게 치안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명수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즉 피의자로 되는 사람들을 신원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 또 반대로 피해자 또 내지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또 실종자들 뭐 치매 노인 미아 이러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발견했었을 경우에 바로 그 자리에서 긴급 구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거나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콜백 받아가지고 뭐 이분이 실제로 정신을 잃고 있는 노인이지만 치매 환자다 실제로 이분이 현재는 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지만 아주 이 신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떠한 질병 위험이
질병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 된다. 이러한 각종 정보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력도 충분히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블랙박스 영상물,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각종 사건 사고들이 그렇죠,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캡처된 화면을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그 다음 수다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추적 동선이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바로 편리하게 제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빠르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수사 단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술력, 그거 말고도 성폭력 피해자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거나 대면하는데 부담을 느낄 경우에 이러한 비대면 상담, 챗봇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이겠죠? 그래서 챗봇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솔직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차분하게 아무래도 이 사람한테 직접 하는 것보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든가 그 사람이 문제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0%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챗봇 로봇을 만들어내는데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적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이는 112 신고 시스템으로 해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신고자가 실시간 영상이라든가 위치 확보를 통해서 112 신고를 바로 연결을 해서 신고를 한다라거나, 또 각 지역에 있는 지역 경찰들이 국민과 대국민 관련되는 각종 서류들을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필요한 민원 처리를 바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도 당연히 이 앱을 통해 가지고 회시를 받는 등 국민들이 이 ICT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활용하기 편리한 각종 치안 서비스들을 이러한 이 폴리스 랩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력으로 국민들은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기술력들은 여러분들 일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국제 치안산업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치안 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로 이 정도로 우리가 치안 서비스와 관련돼서 각종 기술력 그리고 이 기본적인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이게 오히려 이 기술력을 현지 즉 외국으로 판매를 하거나 외국에 어떤 선의로 제공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국격을 올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국내의 치안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이러한 계기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박람회에서는요, 대표적으로 경찰 기동 장비라든가 여기에 함께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론이라든가 드론이 함께 현장에서 2차적으로 지원해주는 이 순찰차와 드론이 함께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라든가, 그 외에도 경찰이 사물 인터넷, 클라우딩 서비스, 빅데이터, IoT, ICT 기반으로 되어 있는 각종 이동통신 제품들을 활용하는 방안, 그 외에도 경찰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최대의 기능을, 최대의 역량을 할 수 있는 경찰의 개인 장비, 그 외에 과학수사나 감식 장비, 범죄 예방 시스템이나 CCTV를 포함한 각종 네트워킹 카메라, 그 외에도 교통 장비와 관련된 시스템 등등등이 이러한 치안산업 박람회에서 이 사람들한테 제공이 되면서 국내 또 그리고 국외에 다양한 치안 정보 그리고 다양한 치안 인프라를 선보일 만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었던 이러한 내용들은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우리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력이나 아니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나 이것만 요 정도만 인프라라고 생각했지만, 이거 말고도 경찰이 실제로 이러한 조직과 인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또 특히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예산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간다라든가 이 주유와 관련되어 있는 기름을 넣는 유류비로 관련된다 이런 식으로만 소모성 경비로만 활용이 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현상 유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찰은 이러한 치안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최대한 치안 역량을 더욱더 개발을 해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로 일종의 투자를 하고, 이 투자가 선순환 구조로 다시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시스템을 아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살펴봤었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경찰의 근무 환경을 포함을 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경찰이 관련되어 있는, 또 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법령을 정비를 해서 이 새로 개정된 이 법령이 다시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되고 국민들이 그동안 수건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이 해결되거나 민원이 처리되거나 국민 편의주의적으로 국민 편의를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이러한 각종 연구 개발을 통해서 경찰이 쓰고 있는 장비, 또 특히 이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경찰이 어떻게 하면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좀 더 경찰의 어떠한 이 기존에 있었던 장비나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기존에 있었던 경찰 기술력 이러한 것들을 최근에 ICT 기반으로 또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해서 점점 발전을 시켜서 이거를 다시 국민들한테 되돌리는 이러한 걸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프라를 보셨습니다. 특히 경찰의 이 R&D 분야, 경찰이 관련되어 있는 각종 연구 개발 분야는 단순하게 국내에 있는 경찰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소개하거나 수출하거나 또 관련되어 있는 산업 자체를 이 규모를 키우고 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내의 치안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술력들이 민간에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결국 민간에서 성장된 그 기술력은 다시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찰의 새로운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술들은 점점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이러한 산업군 내지는 치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민간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돼야지만 이게 다시 국민한테 되돌아올 수 있는 우리나라 경찰의 연구 개발력으로 다시 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혜택을 국민이 볼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한번 오늘 살펴보셨습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나중에 일선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조직뿐만이 아니라 예산, 법령, 경찰의 각종 기술력, 심지어는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까지 아주 효용성 있게 국민들에게 활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치안 수요 내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찰에 대한 기대치 이거는 단순하게 경찰관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찰서 내지는 경찰청이라는 대한민국 전체 경찰의 조직 더 나가서 민간 섹터까지 확장이 돼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어떠한 안녕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즉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로 구성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서 꼭 경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러한 치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개발 분야 ICT를 여러분들 복수 전공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개발한 기술력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경찰로 환원이 돼서 국민들한테 한 명의 경찰관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형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이 기회에 실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